안녕하세요. 무비조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제서울 9회 10회 보셨나요? 와, 진짜 폭포 같은 전기였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숨돌릴 틈 없이 몰아치더라고요. 답답했던 부분들이 좀 해소되면서도 또 다른 슬픔이 찾아오고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죠. 맞아요. 정말 모든 인물들의 운명이 막 뒤바뀌는 그런 중요한 회차였던 것 같아요. 답답했던 전개가 확 풀리는 통쾌함도 있었고 또 너무 가슴 아픈 비극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격동의 90회 그 핵심 사건들을 저희가 같이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남은 이야기는 어떻게 될지 그런 궁금증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침묵을 깨고 드디어 각성한 유미래. 이 변화부터 좀 짚어봐야겠죠? 네, 유미래의 각성 정말 중요했죠. 특히 그 동생의 삶을 대신 살아오면서 계속 움츠러들어 있었잖아요. 근데 과거에 자기한테 그 끔찍한 트라우마를 안겨줬던 박상현 앞에서 이번엔 취한 안 할 거예요. 딱 이렇게 선언하는 장면. 와, 정말 강렬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장면은 정말 단순한 복수선언?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외면하고 싶었던 자기 상처, 그 트라우마를 이제 정면으로 마주하겠다. 이런 단단한 의지의 표현인 거죠. 와, 그렇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언. 네. 게다가 이제 쌍둥이 동생 미지가 변호를 딱 자초하면서 더는 지고 싶지 않아요. 언니도 나도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 장면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게 그냥 개인적인 차원의 싸움이 아니라 이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는 두 자매의 어떤 단단한 연대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세진 변호사까지 합류하면서 이 판이 훨씬 더 커졌고요. 맞아요. 각자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진실 규명이란 하나의 목표 아래 다 뭉치는 거 보면서 뭔가 희망이 보이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런 연대의 모습이 분명히 희망을 주죠. 근데 이렇게 좀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정말 정반대의 이야기가 또 있었죠. 바로 이호수 이야기입니다. 아, 네. 이호수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가장 행복해야 할 그 순간에 비극이 찾아오다뇨. 미지랑 어머니가 드디어 화해하고 미지도 자기 정체성을 막 찾아가려고 하는 정말 그 중요한 시점에 과거 통사고 후유증으로 청력을 잃게 되잖아요. 이게 정말 이 드라마의 어떤 비극성을 극대화하는 장치 같아요. 가장 행복한 순간에 닥친 가장 큰 불행. 이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핵심인 거죠. 정말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세상의 모든 소리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 절망감. 상상하기조차 어렵죠. 근데 더 마음 아픈 건 이 사실을 미제에게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또, 앞으로 두 사람 관계에 엄청난 시련이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이 선택이 두 사람 사이에 어쩌면 넘기 힘든 벽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비밀을 숨기는 걸 넘어서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통로가 막혀버린 상황이니까요. 소통의 단절. 이게 앞으로 두 사람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또 호수 본인은 이 절망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게 정말 중요한 관철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이 절망을 두 사람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아니면 극복하지 않을지 지켜봐야겠죠. 듣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러게요. 소통의 부재가 오히려 더 깊은 이해를 가져올 수도 있을지, 아니면 정말 관계를 파극으로 몰고 갈지 예측하기가 어렵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충격적인 전환점, 바로 모사식당의 미스터리였죠. 우리가 김노사 할머니로 알고 있었던 분이 사실은 현상활이었다는 거. 아, 네. 이것도 정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어요. 친구 대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수십 년 동안 친구 이름으로 심지어 아들까지 속이면서 지켜온 거잖아요. 진짜 그 세월의 무게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이 단순한 비밀 폭로, 반전 효과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한 인간의 정말 고통스러운 삶, 그 희생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그 대사, 상월의 삶을 읽어주었다는
그 대사가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당신은 김노사가 아니라 현상월이었군요. 이게 아니라 그 이름 뒤에 있는 삶 전체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건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맥락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인 거죠. 이름이라는 게 뭔지, 정체성이라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고요. 그렇죠. 타인의 이름으로 살아왔던 삶. 이제 진짜 현상월이라는 자기 이름을 되찾았는데 앞으로 마주할 현실을 또 어떨지 이것도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삶을 마주하는 것.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겁니다. 듣고 보니 유밀의 각성, 이우수의 시련, 그리고 현상을 할머니의 비밀,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과거와의 대면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로 연결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 예리하신데요. 정말 중요한 통찰입니다. 다들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과거의 상처 혹은 비밀, 트라우마와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현재의 삶을 다시 세우려고 분투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연대 혹은 단절, 희생, 성장 이런 모습들이 드라마의 핵심 동력인 것 같고요. 예, 바로 그 지점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단 2회만 남았는데요. 슬슬 결말을 예측해 보게 되잖아요. 여러 복선들이 있었지만 특히 그 호수가 청력을 잃고 나서 미지에게 줬던 곰이 인형, 저게 사라졌다는 점. 이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 곰인형 상당히 상징적인 소품이죠. 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세상의 소리를 잃은 데다가 행복했던 시간의 상징 같았던 그 곰인형마저 사라졌다. 이건 어쩌면 관계의 완전한 끝, 혹은 좀 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호수가 편지 같은 걸 남기고 곰인형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복선일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정말 그런 새드 엔딩을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네요. 물론 이게 또 다른 형태의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죠.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찾는 게 또 인간이니까요. 결말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결말을 예상하시나요? 네, 정말 모든 인물들이 각자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 지금, 이들의 마지막 선택이 더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미지의 서울의 결말은 무엇인가요? 함께 예측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은 2회 동안 이 인물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외에도 이 인물들의 관계 변화, 혹시 진정한 연대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있진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다음 회차 분석도 꼭 들으러 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